은하수 26회 지난날을 희생하며 1. 오늘의 글 제목은 참으로 힘들다 죽고만 싶다 입니다. 몸이 불구에게 가족에게 구박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만 사람에게 아이들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기근이 나는 이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 애들하고도 놀 수가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과 자신과는 너무나도 먼 거리가 있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때로는 깊은 고독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남동생이 학교에 다니기 전에는 저 애들은 다리가 튼튼해서 학교에 가도 되지만 나는 걸을 수 없으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의료를 받고 했는데 남동생이 학교에 다니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기근이는 남동생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더욱 깊게 보게 된 것입니다. 슬픈 인생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땡그랑땡 소리가 들려오면 기근이는 반사적으로 창호지 문구멍으로 밖을 바라봅니다. 왜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를 보는 것입니다. 땡그랑땡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일까요?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연필 지우개, 연필깎이, 칼 등을 양철 필통에 넣어서 책이랑 보자기에 싸서 남자아이는 어깨에 여자아이는 허리에 메고 다녔는데 다름질 할 때의 소리가 나고 했습니다. 기근이는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면서 왜 아이들을 창호지 문구멍으로 보는 것일까요? 부럽기도 했지만 심심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기근이 글은 어떻게 배우게 된 것일까요? 문구멍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알게 되는 것일까요? 나는 내일 모레 책 타온다. 선생님이 책 나눠준다고 했어. 어느 날 남동생이 가족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책, 그까짓 거 책 타오면 무엇해? 누나 형 것하고 똑같이 생겼을 텐데. 기근이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동생을 바라봅니다. 미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건너방에 누나 작은 형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미운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는 기근이 그 모습을 가족들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얼른 표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는 척 딴청을 피웁니다. 나 책 타왔어. 너무 예쁘다. 그래 잘했다. 열심히 공부해라. 이튿날 학교에서 돌아온 남동생은 한 보따리 책을 풀어 놓으며 말했고 어머니는 기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책이 예쁘네. 나도 저런 책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으로 이상합니다. 남동생은 미운데 책은 예쁩니다. 부러웠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싶었습니다. 남동생이 며칠 전부터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것이야. 1, 2, 3, 4 하고 말하며 엎드려서 공책에 글을 쓰기도 하고 경, 면, 디귿을 쓰기도 했습니다. 개구쟁이 남동생이 변화를 한 것입니다. 글씨를 쓰면서 자랑하고 했습니다. 글씨를 쓰는 남동생이 믿기도 했지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연필을 잡고 엎드려서 손을 움직이면 만들어지는 글씨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까짓 거 글씨는 써서 무엇해? 글씨 쓴다고 좋은 일 생기나 뭐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현실을 부정합니다. 힘술이 나서 공책을 빼앗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에서는
나도 저렇게 글씨를 쓸 수 있을까? 나도 한 번만 글씨를 써보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씨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기근아, 너도 글씨 배우고 싶으면 글씨 배워라. 글씨 연습해라. 며칠 후 안종장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공책 2권과 연필 1자루를 기근이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시샘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까짓 건 내가 언제 달랬나? 부끄럽고 낯이 간지럽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분노가 생기는 것일까요? 정말 안이 꽂고 더럽다. 왜 나만 병신인 거야? 왜 내 다리만 이렇게 생겨서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는 거야? 하는 생각에 화가 난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도 믿고 싫은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의 선물이 오히려 화가 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주는 선물입니다.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안이 꼽히만 받았습니다. 고마운 아버지가 아니라 얄미운 아버지입니다. 내가 글씨 쓰는 방법 가르쳐 줄게. 이렇게 쓰면 돼. 형의 마음을 알리 없는 남동생입니다. 자신이 선물을 받은 것처럼 좋아합니다. 1, 2, 3, 4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친절하게 다가오는 동생, 왠지 거북스럽기만 합니다. 자존심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근이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왜 그런 것인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따라서 글씨를 써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냥 글씨를 쓰면 되는 것이지 글씨 쓰는 방법이 별 것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글씨가 써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초를 잘 배워야 한다. 자, 이렇게 써봐.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온 아버지, 아들을 지켜보더니 공책에 천천히 1, 2, 3, 4를 10까지 쓰면서 가르쳐 줍니다. 자식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아버지인데 그날은 별다르게 보입니다. 왜 나만 글씨를 쓰지 못하는 것이지? 그거 참 이상하다. 고개를 까우뚱거립니다. 아버지도 쓰고 동생도 쓰는데 글씨 쓰는 것이 쉬운 줄 알았는데 써지지 않습니다. 동생도 글씨를 쓰고 다른 아이들도 글씨를 쓴다. 나도 글씨를 쓸 줄 알아야 한다. 내가 글씨를 쓰지 못하면 아이들이 바보라고 놀릴 것이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놀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글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2, 3일이 지나갑니다.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드디어 글씨가 써집니다. 손만 움직이면 만들어지는 글씨, 재미있습니다. 공책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이 없을 때 마당이나 길가에 앉아서 나무 조각으로 곱돌로 글씨를 썼다가 지우고 했습니다. 부엌바닥도 붓도막도 연습장이 됩니다. 손만 움직이면 만들어지는 글씨,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기근이, 세상의 흐름을 모르는 기근이 글을 배우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그까짓 거 글쓰기 배워서 무엇해? 나한테는 아무런 유익도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을 배워도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글쓰기를 중단했습니다. 글쓰기를 중단하니 심심합니다. 누나 작은 형은 부모를 따라다니며 논밭에서 일하고 큰 형은 객지에 나가 있습니다. 남동생은 학교에 갑니다. 늘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심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생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일하려고 가면서 데리고 다녔는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놀려고 나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기근이는 청소년 시절에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했는지 그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별다리가 부러지던 기근이 대부분 누워서 지냈습니다. 봄이 오면 산과 들에는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납니다. 벌나비들이 춤추고 새들이 노래합니다. 그러나 기근이 입에서는 시음소리만 흘러나오고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동네 사람들은 시원한 그늘을 찾아서 담수를 나누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근이 입에서는 한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옵니다. 산과 들에는 나무와 잡초들이 때때 옷을 입으면서 겨울 준비를 합니다. 농부들은 곡식을 수확하며 흉경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기근이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늘 눈물만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아무런 유익도 없이 흘러가는 것이 얄궂기만 했습니다. 하얀 눈으로 세상의 변화를 하면서 한 해가 저물어가지만 기근이의 삶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날에도 기근이는 왜 시임을 하고 한탄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살았을까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의 고통을 더욱 심하게 느끼고 마음의 고통도 심하게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자신의 나이만 기억날 뿐이지 희망이란 단어는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란 단어는 저 멀리 바다 끝보다도 멀리 도망을 가버리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방팔방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외로워했고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고독을 씻고 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풍년이 들면 농부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근이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힘들다, 죽고만 싶다 하는 생각에 푸념만 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들면 농부들은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쉽니다. 먹고 살아야 식량을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굶주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상이기에 정말로 잘됐다, 모두 굶어 죽으면 참으로 좋겠다, 연병하게 무엇이 좋은 게 있다고 걱정을 해, 모두 죽으면 되지 하고 중얼거리며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의 괴로움 속에서 고소한 깨소금 맛을 안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개구리 심보를 안고 있었습니다. 27회에 계속됩니다.